나진 않지.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일 도전하고 일을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매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모든 사람들 어차피 목표 자체가 우리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아서 뭐 어떤 거를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니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형님 마이크 감도가 너무 안 좋은데 진짜? 돼요. 테스트하면서 홍구 동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 한번 사서 나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피커가 마이크로 세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이크를 꽂으면은 그 마이커로 스피커가 세팅이 되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조금 동생이랑 만나서 내 노트북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한번 해줘. 그래도 강의를 한 번만 했었으니까. 지금 쇳소리가 막 나는데? 네, 하울링이 있어. 핸드폰이랑 같이 틀어놓으신 거 아니시죠? 그렇진 않아 정말. 블루투스 세팅 때문에 그런 건데. 강의는 뒤편에 분 정도니까 그 정도만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의할 때는 내가 좀 고칠게요. 이전에 강의할 때도 그랬었나 보다. 지금 한 분 정도 넘게 들어오셨네. 도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강의 중간에 내가 계속 승인을 할게요.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이게 바로바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스레드 올렸고,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작년까지는 꾸준히 하다가 올해는 지금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 되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뭐 그렇죠. 뭐 쇼군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장 자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하기에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들은 트레이딩도 하고 코인 투자하면서 어차피 실전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나 같은 경우도 뭐 정수 동생은 잘 알다시피 거의 트레이딩을 쉰 지가 안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나도 지금 감을 안 잃기 위해서 그냥 계속 장만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 아마 쇼군 동생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또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바빠가지고 매매 자체는 많이는 못해도 차트는 일단은 계속 꾸준히 보면서 브리핑 같은 건 하고 있으니까 흐름은 놓치지는 않으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 매매를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유지되는 감이랑 그냥 보기만 해서 유지되는 거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는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도 이더리움 지금 들어가 있는 쪽에 포지션이 좀 물려 있어가지고 그 청산가를 최대한 낮추느라고 지금 다른 쪽은 트레이딩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그냥 보조 다른 보조 계좌에서 조금 트레이딩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드 자체를 어차피 선물 쪽 트레이딩 시드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물 쪽에 좀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지금 장을 보고는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진입하기에는 좀 이런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뭐 테드 도미넌스나 아니면 알트 도미넌스를 좀 보고 있는데 밑으로 하방이 너무 열려 있어서 지금이 저점 같기도 하고 좀 공격적으로 그 하방을 좀 무시를 하고 들어갈까 아니면은 분할로 계속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 부분 시드는 업비트에서 그냥 가격 무시하고 매일 그냥 분할로 한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일단 본격적으로는 나도 지금은 거의 관망이에요. 현금 보유 중.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은 관점을 세우려면 기본적인 가격 흐름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의 하락장에 대해서 공포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눈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쇼군을 지금 껐어요? 공유를? 잠깐만요. 내가 안 보이나? 잠시만요. 목차화면 보이죠? 지금 목차만 틀어놨는데. 네, 일단은 이제 강의를 이제 형님이랑 같이 준비를 하게 된 게 최근에 저희 커뮤니티에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시작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놓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밟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이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은 루세오라고 하는 트레이딩 팀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 강의하는 위주로 작년까지는 좀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강의보다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뭐 개발하는 봇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강의는 지금 못 하고 있고 지금 SNS 쪽으로도 지금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SNS 쪽으로 좀 활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이 있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랑 차트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이제 좋은 거 있으면 관점 같은 거 공유해드리고 글이나 책 같은 것도 추천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트레이딩 팀에 소속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냥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형님이랑 같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강의를 오늘 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매매하기 앞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자면은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간단하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실 때 보통 내 자금이 있잖아요. 왜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싸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싸들고 들어온 다음에 그 돈을 처음에는 이제 간보듯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충동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내 가용 시드의 전체를 다 포지션에 넣어놓은 현물 코인을 다 매수를 해가지고 뭐 이제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자본금 규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 갈 정도의 자본금 규모로 시작을 하는 게 원래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도 크게 신경이 안 쓰이려면 최대한 월급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에 대해서 뭐 피가 마르고 막 하는 그런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마음이 막 동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일단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모르는 상태고 뭐 거래소나 트레이딩뷰 같은 데서 차트를 보고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편안한 시드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한 1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전체 시드의 한 5% 정도만 연습하듯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면서 그걸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 지표들 막 이런 거를 보고선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나도 좀만 하면은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시드를 다 밀어놨다 보니까 그 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앞으로의 상황들이 계속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처음부터 큰 시드를 넣고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금에서 만약에 이익이 났으면 다행인데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서는 그 내 뒤에 더 가져올 수 있는 큰 돈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통 이제 빠듯하게 다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작기 때문에 그 손실금을 메꾸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계속 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올려가지고 또 리스크를 감수하다가 이제 청산을 당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자본금 규모랑 그 비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난 얼만큼만 할 것이다. 이거를 정하고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탑로스라고 있어요. 스탑로스는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저희한테 주어지는 가장 이제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손실을 제한을 한다.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실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프로 이런 식으로 거의 청산에 가까운 손실을 볼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탑로스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스탑로스를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포지션을 아니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어디서 내가 스탑로스를 설정할 것인가를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든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사고 난 다음에 어디서 파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내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기 전에 항상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손실이 났을 때 내 시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는가 그럼 내가 그 금액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되거든요.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아까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를 그냥 간단하게 켜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그 뒤로 여기 저항대를 형성을 하면서 여기 못 넘어가고 있어요. 못 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가까운 저점 라인, 여기 이제 하방으로 이탈을 하지 못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영역이죠. 그랬을 때 내가 이 현 시점에서 롱을 잡았다고 쳐요. 롱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위로 열려있는 퍼센티지 범위는 가까운 저항대를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8%다. 이렇게 되면은 손익비가 그래도 괜찮죠? 손익비가 그래도 3대 1 이상 나오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내가 여기를 스탑로스를 설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18,000원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겠죠. 이제 현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1억이든 10억이든 이제 큰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투자 금액을 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지금은 작아서 1.8%지만 하방에 이전에 있던 전저점까지 영역이 뭐 10%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내가 원래 투자하던 금액에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뭐 100만 원 중에 내가 10만 원씩만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손절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더 줄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스탑로스가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보는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한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스탑로스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뭘 보고선 그 스탑로스를 설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테이크 어디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코인은 이제 주식과 달리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나 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인에서 우리가 그나마 근거로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차트고, 차트를 지금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그려나가면서 이제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차트 분석을 모르고 그냥 코인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만약 익절가가 이제 사람들이 와, 1,000원 간다 하면 그 1,000원까지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줄은 모르니까 계속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잡았으면은 만약에 하락장에 이제 막바지에서 제대로 잡았으면 상승장의 끝자락까지 먹었을 때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지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선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시점은 보통은 이제 상승장의 이제 막바지 부근에서 이제 대다수의 개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이제 존버를 하게 되면 운이 좋으면은 그거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좋은 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완전 잡코인이나 상폐가 되는 그런 쓰레 같은 코인들을 사게 되면은 이제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려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고 시장에서 그냥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차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을 하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어떤 특정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위로는 어느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잡고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입과 손절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 꼭 뭐 거창한 기술적 분석이다 뭐 이런 거를 아니더라도 그 지지나 저항, 매물대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반응들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들은 보고 시작을 하셔야지 그래도 그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서 그 차트 속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치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빈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냥 빈 차트를 봤을 때 여기는 올랐구나 떨어졌는데 여기 더 올랐었네 근데 또 떨어졌네 그냥 이 차트 속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나한테 들어오는 그 양이 정보의 양이 되게 적은 수준에서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제 일반 사람들은 주식을 5년, 10년을 직장 다니면서 하고 뭐 코인 투자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맨날 제자리고 제대로 된 수익을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손실도 맨날 이렇게 계속 할 때마다 손실 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그 시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그 차트의 구조적인 것들이 내 머릿속에 이 몸에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통 감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머리에 뭔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 차트를 보면서도 그 경험치가 누적되는 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감도 같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 기술적 분석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그리고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못 벌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도 저희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영어에 대해서 단어도 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영어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완전 기초 입문자 수준에 이제 한국말밖에 못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해외를 나가게 돼서 이제 막 영어 드라마나 영화를 막 보게 되면은 그런 걸 아무리 보고 듣는다고 해서 영어가 깨우쳐지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에 영어에 대한 선행을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는 데이터가 다 내 거가 되는 그 과정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펀더멘털에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인의 내재 가치를 하는 거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대중의 광기랑 기대 심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떡상을 했다가 떡락을 하게 되면은 빠지는 구간도 2017년 뭐 18년 그때 엄청나게 올랐던 코인들이 2020년까지는 뭐 마이너스 95%, 98% 이렇게 막 대부분이 다 빠졌었고, 그거를 이제 펀더멘털적인 기준으로 코인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인들이 와, 이 코인 진짜 좋다, 이더리움 최고다, 그리고 뭐 에이다가 뭐 최고다, 리플이 최고다, 그런 좋은 얘기가 들리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정말 아 이제 이건 진짜다 할 때 그 대중의 심리가 가장 그 최상단에 고조하고 있을 때, 그때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의 이제 고점에서 이제 낭떠러지 바로 전에 그런 심리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똑똑하고 나는 감이 좋아,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나름의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에서 기준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기준을 하나씩 찾아가서 이 기준을 이탈을 했을 때는 팔고, 기준을 넘어갔을 때는 사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근데 네.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의 그 가격 반응이 좋아진단 말이죠. 지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서 매수를 받쳐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지 반응이 더 강하게 나오고, 또 강한 저항이 생각되는 그 구간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구간을 봤을 때 저긴 넘어가기 힘들겠다 하면 거기는 진짜 확실한 저항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만 몰라.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돈 벌 때 나는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 상황은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뉴스 기사 뭐 호재가 터지기 전에 보면은 이제 차트가 이미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가 이제 빔을 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이미 그 내부적으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대형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차트에 반영을 다 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차트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터졌을 때 빔을 쏘는 거는 이제 뒤늦게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이 되겠죠. 어쨌든 그 호재가 터지기 전에 이미 우상향을 그리고 그 빔을 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차트에 이미 녹아 있고 뉴스나 뭐 이벤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차트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뉴스나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차트를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벤트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상승이 오고 하락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돼. 이제 나는 진짜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사고 팔고는 해봤지만 뭐 공부는 아예 안 해봤다. 그러면은 난 뭘 공부를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캔들에 대고, 그리고 그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뭐 다른 거를 부가적인 거를 빼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보고 그 프랙탈을 가지고 약간의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캔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캔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올라가면 양봉, 내려가면 음봉, 이 정도는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고, 그 음봉이 크고 작고, 그리고 그 캔들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고, 어떤 캔들 다음에 어떤 캔들이 나오면서 어떤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만은
알고선 넘어가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에 또 이런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또 이제 캔들만 따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제 캔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캔들은 거래자들의 심리가 그 캔들이 이제 마감이 되죠. 복 마감이 되면은 그 캔들 하나에 지금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도와 그런 심리가 다 녹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캔들 사이에 앞에 있던 캔들, 뒤에 있던 캔들, 이런 캔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니 뭐 쐐기형이니 뭐 쌍바닥이니 뭐 이런저런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패턴에서 거래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패턴을 해석을 하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그때 포지션을 설정을 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나는 계속 가지고 있을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캔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이제 위치, 크기, 그리고 색상.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흔하게 들어보신 것 중에 뭐 도지 캔들, 그리고 뭐 망치형 캔들, 이런저런 캔들들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모양의 캔들이 어떤 위치에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볼 때 그 캔들의 위치에 따른 해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위치에서 그 캔들의 크기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약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색상이 중요하겠죠. 다른 제가 PPT 이거 넘기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재패니즈 캔들스틱은 그 토대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넣었던 건데, 이것도 페이지가 작진 않아서 일단은 쭉쭉 넘기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캔들의 기본에 대해서도 아직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양봉이라고 한다면은 시가는 하단에 위치하고 상단에 이 몸통의 상단에 위치를 하고 그 위아래 꼬리가 달리는 거, 이거 음봉에서는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에 있고, 근데 이 캔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가, 종가, 그리고 고점과 이런 값들이, 그리고 중심값까지 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할 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도 같이 지금 예시가 나타나면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값이 되려면 이제 거래량이 높던지 아니면 이 캔들의 크기가 도드라지게 크던지 아니면 캔들이 형성된 위치가 아주 중요한 지지대나 저항대에 있을 때 그 캔들 하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값들도 같이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래 꼬리 같은 경우에는 양봉에서 아래 꼬리는 하단에서 받쳐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주는 크기로서 척도로서 볼 수가 있고,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볼 수가 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캔들이 양봉을 강하게 형성을 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처음에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이 꼬리가 만들었던 구간이 저항대로서 이제 체크가 됐어요. 저항대로서 체크가 됐고, 이 저항대에 도달을 했을 때 그 다음에도 그 캔들에서 꼬리를 달면서 종가가 시가 아래로 강하게 내려왔을 때, 지금 이럴 때는 보면 저항에 확실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뒤에서도 어느 정도 저항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 꼬리 자체가, 이 범위 자체가 중요한 저항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바닥에서도 이 꼬리가 계속 달리는 부분은, 여기는 매수자가 꼬리를 달아준다는 건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꼬리가 말아 올라지는 거잖아요. 수요 구간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캔들 하나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이 캔들 하나를 가지고 뒤에서 트레이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를 봤을 때 뭐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위치에 따라서 이 롱 캔들이 지속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전이 될 것인지, 만약에 차트가 이제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이러한 긴 장대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 추세가 이해 못하고 그 뒤에 흐름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이 캔들이 이제 최종적인 이제 클라이맥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고 그 뒤의 흐름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마루보주라고 하는 캔들들은 이제 보면은 꼬리가 없는 캔들들인데, 이 캔들들은 이제 추세 방향으로의 강력한 진행을 암시를 해주는 그러한 캔들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할 때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가 많은데, 저항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돌파를 할 때 꼬리가 없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주면 이 방향이 이 당시 때 추세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면은 좀 너무 길어지니까 긴 캔들이 있으면 짧은 캔들들도 있겠죠. 이제 숏들은 이제 뭐 팽이형 캔들도 있고 요런 작은 몸통을 가진 캔들들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긴 캔들 다음에 작아지는 캔들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기가 좋아지거든요. 보통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캔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되면 같은 힘으로 밀어 올리는데 캔들이 작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났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고 캔들이 몸통이 작아졌는데 거래량은 많이 터졌다. 그렇다면 이 캔들은 이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는 캔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조정이 좀 깊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는 그런 패턴으로서 조합할 수 있는 쇼캔들 그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고 망치형 캔들 요것도 보면은 꼬리가 이렇게 하락이 여기까지 왔다가 말아 올려지면서 매수하는 수요 구간을 나타내 해주는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은 뭐 핀바라고도 하죠. 핀바라고도 하는데 위에서 위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꼬리를 말아 내린 거. 이러한 캔들들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중요해서 어떤 위치에 이런 캔들들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해석을 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도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하락이 길게 이어진다. 그럼 바닥에서 해머 캔들이 나왔는데 망치형 캔들이 바닥에서 나오고 나서 이 뒤에 이 망치형 캔들을 확실하게 넘어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추세의 전환이 됐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망치형인데 이건 고점에서 나타난 망치형이죠. 그럼 보통은 이 윗꼬리가 달려야 저항이 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패턴이든 간에 이 모양보다도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위치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얘가 올라오다가 상당한 저항에 직면을 해서 하방으로 쭉 내려왔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려 놨어요. 그런데 이 끌어올려 놓는 그 과정에서 그 매수에 대한 힘이 많이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에 대한 소진이 나타났고 만약에 이 뒤에도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수의 힘이 상당히 강한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뒤에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작은 캔들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구나. 그랬을 때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강한 다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팽이형 캔들 이런 거는 이제 매수와 매도 간에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매수하려는 사람은 밀어 올리고 매도하려는 사람은 찍어 내리는데 여기서 멈춰 있다. 거래 범위가 이 작은 몸통 안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도지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꼬리가 긴 도지, 아래 꼬리가 긴 도지, 위아래 꼬리가 긴 롱다리 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도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캔들과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자 간에 이제 그 힘에 이루어지는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눈치 보면서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고서 이렇게 슬슬 이제 처지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도지 캔들을 형성을 하고 이 도지 캔들이 근데 이 이후로는 점점 음봉이 먹어 들어가면서 장악을 하고 이탈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너도 나도 일단 튀자 하고선 다 도망가는 그림이 이런 긴 캔들을 형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겠죠.